말씀 이렇게 주신 대로 제가 몇 글자를 이제 몇 문장을 좀 적어봤거든요. 네, 일단 한국 10대 기업 모두 곤란해진다. 곤란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말씀 또 환율도 상방을 좀 열어놓을 필요가 있겠다. 뭐 뚫린다 이런 말씀. 또 안보도 뚫리고 한국을 더 흔들어 놓을 것이고. 그럼 이런 움직임 속에서 제가 한번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결국은 아까 25년 3월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 25년 3월이 분기점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때까지는 이제 뭐 어떤 산업이나 섹터는 좀 구분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국장을 떠나 있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아니요. 예. 그건 또 아니실까요? 예. 네. 오히려 머니게임이 더 극성을 부릴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비합리적 사고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뭐냐면 그 시가상위 종목들은 인덱스에 의해서 롱숏에 의해서 그 녹아나고 그 파생 시장에 꼬리 흔들기 위해서 놀아날 테니까 네. 그거는 힘들 텐데 오히려 선수 집단들은 더 조직화되고 소규모화돼 갖고 머니게임장을 어마무시하게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간단히 해서 한 달에 100% 200% 가는 종목들의 빈집털이 머니게임은 더 극대화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일반 투자자들이 알 수 있느냐는 때는 모른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바닥에 간단히 해서 사모펀드나 투자 조합이나 이쪽 세계에 발을 담갔거나 그거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의 인맥들의 소수 집단군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면 그들만의 리그라고요. 네. 그들만의 리그에 거기에서도 전략을 짜는 또 핵심 에너지들이 있고 이러한 것들을 파악해낼 수가 있을까? 저는 파악할 수 있는 인맥이라 있다면 오히려 어느 나라보다 이제 먹거리는 우리나라의 그 종목 게임이 네. 더 순식간에 간단히 해서 미국의 단기간에 그 양자 컴퓨팅 올라가고 뭐 3배, 5배 올라가는 그런 것도 우리가 미국 투자는 경험하잖아요. 네. 저는 2025년도가 우리나라 사모펀드장 같아요. 네. 네. 그게 또 상법 개정이 되면 더 심해질 것 더 같아요. 심해질 수 있고. 예. 그리고 그게 지금 제가 보이지 않게 저도 그쪽 세계에 발담고 일을 했지만 더 소규모화되고 더 네. 조직화되는 것 같아요. 더 큰 애들은 오히려 싱가포르나 홍콩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약간 법률 틀도 벗어나면서 공격적으로 작업을 하는 게임들이 막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게 우리가 아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아는 거는 이미 이제 뭐 어퍼니티나 뭐 스틱 인베스트먼트나 MBK나 이런 그 랭킹에 있는 그런 쪽은 좀 10대 저변이나 그 틈새를 노려서 취약한 데를 공략하는 큰 네. 게임이고 조단위 게임이고 네. 한 500억, 3천억짜리 게임이 어마무시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종목들이 우리한테는 테마로 보일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도 예, 있겠네요. 테마로 포장해서 네. 하는데 그 테마 속에서는 반드시 그 끌개가 있습니다. 네. 끌어당기는 매개체가 저는 그게 이제 인물로 가자. 그래서 머스크 트레이딩. 저는 이제 내년 상반기는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이 지금 각광을 받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 트레이딩은 이제는 매크로의 변수가 어떻게 되나에 따라서 좀 그동안 급등한 건 좀 조정할 거고. 네. 저는 오히려 트럼프 트레이딩보다 이제 머스크 쪽에 집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저는 가장 생각하는 게 그분이 뭐 정부 효율부라는 거는 저는 자기 이익을 최대에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대적인 나사를 부러뜨리는 것 같거든요. 그럼 나사 부러뜨리는 거는 인적 그거를 비효율성에 놓고 그 고인물 공무원들을 잘라내면서 그 반대급부로 민간의 우주항공이나 통신주나 뭐 이런 것들을 키우면서 거기에 연결되는 그러한 사조직들, 저는 그거를 피터의 마피아 패밀리라고 부르거든요. 그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과 연결된 종목이거나 우리나라도 거기에 연결돼서 따라합니다. 네. A가 갈 때 우리도 B를 같이 디자인하자. 그런 종목들이 저는
우리나라도 이제 달나라 프로젝트를 분명히 할 거니까 그런 것들을 노리는 게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조선주는 한 흐름은 단기간에 왔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상대 속도 전략이 나올 것 같아요. 먼저 간 거 쉬고 밑에 갔는데 새롭게 빈집털이한 것 중에 갈 수 있는 거는 이게 이제 AI 소부장하고 네. 우주항공하고 그 다음에 저궤도 위성하고 네. 이런 것들에 아직까지 그냥 52주 최저가에 요번에 그 9일날을 제가 기억하는데 12월 9일날이 일반들이 최악으로 털린 날입니다. 2조 네. 털려갖고 그때 신저가 낸 그 테마주들 중에 이제 서서히 발동 거는 것들이 막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비정상적인 시장은 비성장적으로 대응하자. 근데 그 비성장 속의 균형점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 소규모 투자 자문이나 투자 사모펀드들 이게 이제 거의 노출 안 돼갖고 한 40명, 50명 안에서만 구성해갖고 거기에 지금 자금을 확보해서 에너지를 잡는 게 그 소규모 집단들이 지금 제가 간접적으로 조사해서 저한테 들킨 데만 한 5, 60군데 됩니다. 네. 그러면 거기서 한두 개는 집중하거든요. 그러면 거의 50, 60개 머니게임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한다는 이유도 많이들 다쳤어요. 자기네들이 진짜 뭐 부동산, 다른 대형에서 다쳤어요. 그러면 이 다친 선수들 집단의 자문사들이나 자산운용사는 그거를 교통정리한다면 그게 파산된 거예요. 그러면 그건 없어지는 데고,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소규모 전투단을 만들어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특수부대 비슷하게 네. 여기도 소규모 특수부대 만들어서 여기에서 3천억 깨졌다. 각자별로 성과급을 많이 줄 테니까 니네들이 다 복구를 해라 하면서 자율성을 줘요. 그 자율성에 의해서 균형점 나오는 테마가 내년도 상반기를 주도한다. 저는 이건 완전히 현장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뒤지는데 대충 타켓이 트럼프가 어떤 방향성을 가냐. 그 다음에 머스크는 어떤 자기 이익을 최대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냐. 그리고 또 우리나라 그쪽 관련된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을 할까. 거기에서 종목들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이렇게 주셨던 이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저는 그 여러 가지 문장 중에 반드시 대만을 때린다. 대만 때릴 것 이 같아요. 문장에 조금 더 주목해서 토론을 좀 이어가고 싶은데요. 저도 이제 뭐 이 지정학적인 흐름이나 또 트럼프의 인물됨이나 또 미중 간의 어떤 패권 전쟁의 흐름이나 이제 대만을 놓고 좀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상정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뭐 그러면 일단 대만을 때리려는 그 목적은 TSMC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네, 그럴 것 그래서 같아요. TSMC의 기술 인력들을 좀 다 데려오고, 그러니까 네. 저는 트럼프의 꿈이 네, 메이드 인 아메리카의 반도체의 그 메이드 인 아메리카. 네네, 이걸 만들려면 인적 자원을 먼저 어떻게 모으냐가 중요한데 네, 이 모을 때는 외부의 어떤 충격에 변동을 줘야 되거든요. 네, 돈 갖고만 하더라도 그게 안 움직이거든요. 네. 그게 그 카드가 저는 대만을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홍콩화. 대만의 홍콩화. 예. 네, 난 이거 3년이나 5년 안에 분명히 그 전략이 가동될 거로 봅니다. 네, 그럴 때 우리나라는 거기에 우리나라 또 컨트리 리스크를 잡을 거냐? 그렇죠. 이게 여기서 군사를 건드릴 거냐? 네, 그러니까 여기 군사 건드리면 우리나라 해운주나 잠수함은 끝내주게 또 계속 더 갈 거고. 그러니까 그런데 군사는 안 건드리고 약간 오히려 스트롱맨들끼리 뒤에서 타협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될 때는 또 다른 또 방향으로 갈 거고. 그러나 목표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럴 때 우리나라의 여기에 관련된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사 이익을 받을 건가? 아니면 같이 또 흔들릴 건가? 부품 따는 어떻게 또 교통정리가 될 건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카오스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벌써 그거를 생각하고 구조화시킬 때 저는 미국에 들어갈 수 있는 또 먼저 타켓을
잡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방향성이. 예, 그것도 하나의 방향성이니까. 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싱크탱크나 최 회장 중심의 SK 싱크탱크도 머리에 지금 쥐가 나실 거라고. 네. 야, 그러니까 제가 그쪽 측근이나 이런 좀 아는 후배들은 임원들한테는 그 매몰 비용 버려라라고 좀 회장님한테 얘기해라. 네, 네. 투자한 거 아깝지 하지 말고 네. 그거 버리고 그 마이너스 부분 잡다가 있는 주체마저도 다 빨려 들어갈 테니까 이 글로벌 그 카오스에 이 그림이 저는 그래서 미국에다 블랙홀을 딱 집어넣은 거예요. 아, 그림에 블랙홀 직접 넣으신 겁니까? 예. 아, 예. 미국이 모든 걸 빨아들일 것 같아요. 네. 이 빨아들인다는 얘기는 주변은 강한 거는 다 마이너스로 빨려 들어가고 여기엔 논리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빨아 들어가는 쪽에 제가 가장 피를 보는 데가 우리 동부아시아하고 저기 중동. 중도. 네. 두 가지가 제일 이미 유럽은 빨렸어요. 저는 많이 빨렸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유럽을 흔드는 거는 나토 갖고만 흔들 것 같아요. 네. 나토의 구성 지분을 미국이 싹 빠져나오면서 야 프랑스나 독일이 네가 더 네. 그러면 이것도 골 때리거든요. 그런 비용에 따라 가뜩이나 또 경제나 이런 것들이 나쁜데 네. 그런데 그렇게 정도만 갈 것 같고 네. 저는 사우디 죽이기 들어갈 것 같아요. 사우디 주기 들어간다. 예. 그러면 유가를 50불 가면 사우디는 일단 줄 거예요. 그럼 사우디가 몰릴 일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우디는 또 자기네들하고 종교적 적대적인 이란하고 가까워지는 에너지가 나올 것 같고 네. 그걸 또 미국은 최대한 막을 것 같고 그러려고 그러면 이제는 시리아 방관이 아니라 예멘이니 뭐 주변을 계속 흔들어서 전쟁을 이스라엘 행동대로 나와서 확산시켜 버릴 것 같고 네. 그럼 여기가 항상 노이즈가 나올 것 같고 저는 우리 동부아시아가 대만 흔들 때 제발 군사적으로는 흔들지 마라. 여기서 북한과 러시아 카드가 또 다시 등장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을 그건 아직까지 예측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저는 1,700원, 2,000원도 봅니다. 군사적인 부분을 흔들 때는. 네. 그런데 그것만 아니면 1,500원 좀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1,400원 내려오는 정상적인 상황을 되고 그러면 그때는 정상적인 시장으로 시가상위정부터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일 때는 이게 1, 2년 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시차적인 과정은 그거를 대충 감잡는 게 3월이냐부터 6월 사이는 우리가 이제 뉴스에서 막 볼 것 같아요. 이제 강요들이 행동을 직접 1월 20 취임하고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행동 3개월 안에 데이터들이 막 나올 것 같아요. 아, 저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할 거고 뭐 등등등등. 그래서 거기에 아직 예측 불가능한 것들은 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10대 재벌들은 이러한 그 스트롱맨들의 그 매크로 흔드는 데에서 당하죠. 그 다음에 사모펀드들이 먹거리를 그거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모펀드들의 먹거리의 싸움에, 그동안 우리나라에 재벌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단어와 이제 그 총수라는 단어. 이 부분에 제가 58년 개띠인데 이 베이붐 시대에서 지금까지 이 트렌드의 이 축적의 단어들이 다 망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총수님들이. 제가 살짝 잠깐 끼어들어도 되겠습니까? 그 58년이 아니라 68년 아니십니까? 아니에요. 58년 개띠입니다. 와, 굉장히 동안이시네요. 예,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놀라가지고요. 계속 말씀 부탁드려요. 예. 그러면 오히려 제가 여기서 좀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이게 경인남과 토론합시다여서 저도 이제 토론적 의견을 좀 몇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 죽이기 들어간다. 이 부분은 굉장히 저도 공감할 수 있고요. 죽이려고 의도하는 게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트럼프의 의지 자체가 기본적으로 화석연료 개발에 있고 셰일가스, 셰일오일 개발에 있고 이미 2년 전부터 미국이 원유 가스 수출국으로 바뀌었고 또 유럽으로의 LNG 수출국으로서도 자리매김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뭐 셰일가스 개발에 착수를 해도 당장 이게 산출물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움직임을 해 나가는 것만으로도 국제 유가는 상당 부분 조정될 수 있겠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국제 유가 50불까지 간다 라고도 말씀하셨는데 국제 유가 50불까지도 가면
이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중동 국가들은 당연히 흔들릴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전략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거기서 잡으려고 그러는 것 같고, 캐나다 네. 흔드는 것도 그거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린랜드 얘기하는 게 거기가 북극해 항로의 거점을 만드는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그걸 실리다 보면 LNG를 실어다 가서 유럽에 저장장치 만들려면 우리나라 배 조선 키워야 될 것 네, 같고, 네. 이 에너지가 우리나라는 그 틈새로 네. 한 트럼프 2.0 시대 4년 동안 주도주가 될 것 같고, 네, 네. 그러니까 그 틈새를 찾아내는 게 이게 롱숏입니다. 좋습니다. 예. 제가 되게 재미있게 말씀하시는 중에 저도 전율이 확 돋는 게 그 트럼프 당선 이후에 한국 윤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조선을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잖아요. 그때 많이들 이 시장에서는 애널리스트들이 국방 관점에서의 협조를 생각하셨더라고요. MRO라든가 이런 모든 그건 난 그거 일부 같아요. 예. 근데 저는 그때 마침 KBS 뉴스라인에 나가서 이것은 유조선이다. 예, 라고 저는 분석 의견을 예, 드렸었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의 구상 안에 이 화석연료 개발 사업이 있고, 그러면 지금 이미 조선업에서 미국 시장 점유율이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파트너가 필요한데 중국한테 요청할 수는 없고, 그래서 물론 MRO나 군사 국방 산업에 있어서도 협조가 필요할 수 있겠지만, 저는 더 큰 그림이 유조선, LNG선 이쪽에 더 있다라고 그림을 저는 의견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뭐 제 채널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는 조선업의 경우에는 여러 각도로 한국을 이제 흔드는 움직임 속에서 또 대만에서 뭐 정전 불안이 야기되는 과정에서 또 국내 정치적으로는 뭔가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국면에서 25년 상반기까지 이 물음표가 지워지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그죠? 지워지죠. 그럼 이런 여러 가지 국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환율 불안은 더 되고 돈은 빠져나가고 거기 10대 기업은 곤란해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메이크 센스한데 결국 어떤 특정 산업의 경우에는 더 관심이 집중될 여지가 있겠다. 그런 그림을 좀 그려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됐습니다.